안녕하세요. 삶의 질 의학,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. 다음으로는 감염된 팽창형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조금 치료 프로토콜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여러 내용들 중에 여러 프레젠테이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팽창형 임플란트든 굴곡형 임플란트든 간에 수술을 하고 환자가 세균성 감염이 생기면은 무조건 제거를 하고 그리고 3개월 기다렸다가 재수술을 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프로토콜이었어요.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2년 뒤에 다시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많은 발표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시도를 해본 게 뭐였냐면은 셀비지,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구제라고, 그러니까 셀비지가 뭔가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최대한 이제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본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셀비지를 한번 시도했다. 근데 이제 팽창 임플란트에서 감염된 환자 셀비지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엔 그냥 제거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그냥 제거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면서 세척을 다 하고 항생제가 됐든 뭘로 깨끗하게 안에를 다 씻어내고 이제 바로 팽창형 임플란트든 굴곡형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. 그렇게 해서 감염이 안 생기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. 왜냐하면은 감염된 팽창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음경의 크기가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어요. 그러니까 크기에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. 예전에도 이렇게 시도했었거든요. 근데 예전에 시도했을 때는 성공률이 좋게 보고하는 게 50%에서 60%였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보고하는 거는 성공률이 한 70%에서 80%까지 높게 보고하고 있거든요. 물론 7, 80%라는 건 이제 20, 30% 환자는 새 거 그렇게 같이 바꿔 넣었을 때 감염이 또 생겨서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하지만은 7, 80% 환자들은 음경의 크기가 그렇게 줄지 않고 바로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치료 프로토콜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. 왜냐하면 미국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보험이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셀비지 하는 과정이 보험의 적용을 안 받아요.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비보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게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게 정식 프로토콜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야 이제 보험 청구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니까 다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. 저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셀비지를 안 하고 있어요. 제 환자들 경우에는 감염 케이스가 최근에는 2016년 4월 이후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가 없었지만 보통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감염돼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상당히 톡식한, 그러니까 균이 막 폐혈증 비슷하게 오고 그리고 막 농이 철철 나오고 혹은 감염을 너무 오래 막 6개월 이상 이렇게 아주 장기간 동안 감염이 돼 있고 이런 환자들한테는 셀비지가 맞질 않아요. 셀비지란 이 방법은 감염된 아주 프레시한 말 그대로 방금 아무리 길어도 1, 2주 정도 밖에 안 된 사람들한테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감염된 기간이 한두 달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균이 광범위하게 침윤하기 때문에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지금의 셀비지가 아직까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감염 시기가 너무 오래돼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환자들은 그냥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.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볼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.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생기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셀비지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셀비지라는 방식은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만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들만이 사실은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. 팽창 임플란트 수술 후에 감염이 된 거는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한들 그 부분에 무슨 영상학적 검사를 한들 CT를 찍든 MRI를 찍든 이게 알 수가 없어요.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.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
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뭐 감염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이 셀비즈를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루틴이 돼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여튼 뭐 한국에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. 이게 이제 이번에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였어요. 그러니까 감염에 대한 거는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. 그러니까 팽창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제 감염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은 아주 디베이트가 이제 서로 논쟁이 격해지죠. 그래서 이건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. 저희들한테는.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이번 SMSN에서 제 눈에 띈 두 가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.